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큰 단원을 들어왔습니다. 부등식의 해와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자, 부등식하고 딱 들어오니까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이 저울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선생님 저는 디지털 저울밖에 모르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저울, 그리고 안에 있는 게 저울이고요. 밖에 있는 게 이제 저울이 담긴 집이거든요. 처음 보셨죠? 자, 우리 선조들이 쓰던 저울입니다. 자, 이 저울은 뭔가 크다, 작다, 아니면 어떤 무게를 달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잖아요. 자, 수학에도 이와 같이 어떤 게 더 크냐, 작으냐 이렇게 따져보는 부등식이 있다라는 거. 자,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요. 끝장낼 개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등식의 뜻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방정식처럼 부등식도요, 해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부등식도요, 우리가 해를 구하려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보는 기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개념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개념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개념부터 체크하자. 자, 오늘은 이제 큰 단원인 부등식을 처음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자, 방정식하고 주로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럼 부등식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부터 들죠? 자, 선생님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2가 5보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방정식은 방정식이기 전에 등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등호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와 수 사이에 이렇게 이런 기호들 있죠? 자, 이런 기호들 바로 부등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간 어떤 비교하는 식들이 있어요. 수와 수 사이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식과 어떤 수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와 식을요, 이렇게 대소 비교를 나타낸 이런 식들은 통틀어서 다 뭐라고 하느냐? 바로 부등식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뭐 2가 5보다 작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 더 이상 해줄 말은 없어요. 맞아. 그건 맞구나. 우리가 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2가 5보다 큽니다 이랬으면 이것도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거짓인 부등식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좀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언제 요 x라는 그 문자 속에다가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이게 참말이 되고 거짓말이 될까 뭐 이런 거 좀 더 궁금해하겠죠. 자, 그런 차이들만 있을 뿐 어쨌든 부등호를 사용한 이런 식들은 모두 다 부등식이다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 한번 볼 텐데 부등호를 사이에 두고요. 양쪽의 편이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왼쪽에 있어서 바로 좌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른쪽 전체에 있는 걸 우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 다 있는 걸 합해서 우리가 양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부등식 가볍게 한번 이제 부등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 뜻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교재에 문제가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괄호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x에서 5를 뺀 값은 x의 3배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부등식으로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주어 쪽에서 한 번 비교하는 그 비교급에서 한 번 그리고 서술어 이렇게 나뉘어 보시면 좋아요.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좌변에 적으면 좋은데요. x에서 5를 뺀 값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x의 3배보다 그랬죠. 우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랑 비교하니까 3배 그러면 x 곱하기 3이니까요. 3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크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가 바로 이렇다라는 얘기니까 이쪽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크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 하면요.
그럼 뭐냐면 크지 않다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구나라는 거 아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쪽이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등호를 쓸 때 우리 부등호에서는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1번 문장을 우리가 부등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2번 가격인거 한번 가볼까요? 한 개의 Y원인 사과 5개의 값은 5,000원보다 많다, 뭐 또는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첫 번째 좌변인 거. 한 개의 Y원인데 5개가 있으니까요. 전체 가격은 둘이 곱하기해서 얻어지겠죠. 5Y 이렇게 하고요. 5,000원보다 자, 얘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요.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우리가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한자로 얘기할 때는 이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지금처럼 뭐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때는 초과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게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무게가 0.5kg인 상자에 0.4kg인 책 A개를 넣었더니 자 어떤 상황이 하나 나왔죠? 이렇게 됐더니 전체의 무게가 12kg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나왔어 아까. 한자로 된 것도 있다 그랬죠? 이상 그러면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같은 말이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좌변 먼저 보시면 상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0.5kg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에 0.4kg인 책 A권이니까요. A개니까 그 개수만큼 곱해주시면 책 무게가 나오겠죠? 그럼 전체 무게가 바로 이걸로 표현이 되는데 12kg보다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같은 말이라는 거 3번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0cm, 세로의 길이가 Y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44cm 이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직사각형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가로가 10cm고요. 세로가 Xcm. 자, 그럼 둘레의 길이라고 한다는 건 바로 가로의 길이가 2개, 세로의 길이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될까요? 자, 2개 있으니까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게 44보다 이하이다 그랬으니까요. 작거나 같다. 아까도 봤지만 이자가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등호도 들어간다라는 것 같이 보시면서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이하, 그리고 미만까지 나왔고 초과 뭐 이런 거 나왔죠. 미만이라는 건 또 작다라는 것.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렇게 한자로 된 것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식의 뜻을 한번 알아보면서 실제로 어떤 문장들을 우리가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부등식을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뭐 과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부등식의 뜻을 알았으면 실제로는요. 아까 쌤 부등식 3개 보여드렸잖아요. 뭐 크다 작다 숫자들끼리 비교한 건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면 그만인데 이제 X라는 문자, 뭐 Y라는 문자처럼 이 미지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비밀을 헤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이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그런 부등식이 있습니다. 부등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자, 여러분 처음이니까 이제 x가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방정식 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때도 그 방정식을 참말이 되게 만들 때 우리가 그 방정식의 해라고 했잖아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하나씩 넣어봐서 참이 되는 게 바로 해가 되고요. 거짓이면 이제 해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x가 자연수기 때문에요. 1부터 1, 2, 3, 4 이렇게 쭉 한번 넣어보는 거고요. 자, 좌변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2x 더하기 1이었잖아요. 자, x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이 1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1은 2고요. 거기다 1 더하면 바로 3이 되겠죠. 자, 그럼 누구랑 비교하느냐 하면 7, 우변에 있는 7과 비교하는데요. 3이랑 7이랑 놓고 봤을 때 7이 더 크죠. 그러면 여기서 7이 더 크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참말이 되는 거예요. 자, 7이 더 크죠? 저 위에 있는 거 부등호랑 같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되는 식을 우리가 참이 되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똑같은데요. 여기 들어가는 것만 X값이 지금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2, 4에다가 1 더하면 5 이렇게 되죠? 자, 5는 7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똑같죠? 방향이 같기 때문에요. 결국 5가 7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요. 자, 요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참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 넣어볼까요? 3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이 6에다 1 더하니까 7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 이번에는요. 같아졌어요.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 부등식에서 작아도 되지만 같아도 되죠. 거기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이 7과 같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ut 그러나 자,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순간 벌써 8이 되면서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7보다 9가 어떨까요? 이쪽이 더 크겠죠, 그렇죠? 드디어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큰 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거짓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4를 넣었을 때도 커지는데 5부터 더 들어가면 점점 이 수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뒤로는 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거짓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가 그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참이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아까 우리 봤던 X가 1이 들어가거나 2가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등식을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X가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해를 어떻게 우리 표현하냐냐? 만족하는 것만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X가 1, 2, 3일 때만 만족하는 거니까요. 요것을 바로 이 부등식의 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X의 그 자리에 그 수를 넣었을 때 그 관계를 참말로 만들게 해주면 그게 바로 해가 되는 거고요. 거짓말이 되게 하면 해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아마 두 번째 것도 이것만 아시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을 때 참인 부등식과 거짓인 부등식을 구별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3만 대입해서 여러분 양쪽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3을 넣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이렇게 되어서 좌변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하고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바로 1과 비교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1번은 바로 그래서 거짓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X자리에 마이너스 3이니까 괄호 생각해서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3 되는 거니까요. 5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 부등식도 어떤 관계가 지금 되느냐면 5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같진 않지만 크기만 해도 되는 거니까요. 크니까 어때요? 참이 되는 거죠. 오호라 참이 됐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역시 좌변에 3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천천히 계산하세요. 3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되면서 2, 3은 6 이렇게 된다면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등식에서 좌변이 9가 되는 거고요. 우변이 10인데 9보다는 10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참말이죠.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4번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역시 X도 마이너스 3이었어요. 자, 그러면 좌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곱하기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3, 3, 9가 되겠고요. 좌변은 6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요. 아까 1, 2, 3번하고는 달리 우변에도 X가 있어요. 그러면 우변도 계산해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3은 2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요.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요. 좌변은 6이 되고요. 우변은 5가 되는 상태에서 5 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짓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문제 바로 참인 부등식과 거짓인 부등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가 된다라고 한다는 건 그 X자리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저렇게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이 뭔지도 알았고 해가 뭔지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고민이 있어요.
자, 지금 x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부터 넣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x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수를 대상으로 내가 이제 다 넣어볼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자유롭게 이제 우리가 풀긴 할 텐데 그 전에 어떤 그런 자유로운 풀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방정식 때 우리가 이렇게 쭉 푸는 과정을 밟으려면 등식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부등식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다음 시간부터 자유롭게 풀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아는 것만으로 한번 오늘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세 번째 개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해서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여기랑 여기랑 이제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A가 B보다 작다라는 요 부등식에서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근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새로운 수가 바로 C예요. 근데 그 C가 양수인 경우랑 자, 여기도 똑같이 이런 부등식을 따질 건데 그 C가 음수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양수인 수를 양변에 똑같이 더하게 되면 애초에 이 부등식의 방향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자, 쉽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2는 3보다 작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을 똑같이 더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는 3되고 여기가 4 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2하고 3인데 1씩 빼봐요. 그럼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는 똑같이 작아져서 2가 될 거예요. 부등호 방향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양수를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2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2, 4 되고요. 여기 3이 6돼서 더 커지죠. 그렇죠? 양수를 곱할 때는요. 이쪽이 역시 커진다라는 거 변하지 않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2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그러면 2에서 2로 나누면 1이 되죠? 3에서 2로 나누면 1.5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역시 여전히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 몇 가지 예를 통해서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등식의 성질처럼 양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물론 나눌 때 0이 아니어야 되겠죠.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쪽입니다. 자, 우리 똑같은 건 이제 기억 특별히 둘 게 없고요. 여기 뭔가가 있어요. 자, 뭐냐? 예를 들어서 자, 2가 3보다 작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시작해봐요. 근데 C가 뭐냐면 음수입니다. 자, 음수를요. 똑같이 여기다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C를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같은 걸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2에서 1을 뺀다는 얘기랑 같죠. 결국 요 얘기하고 약간 일맥상통해요. 똑같은 수를 음수지만 더하거나 빼는 경우는요. 부등호 방향이 여전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하기 하는 거니까요. 여기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호가 바뀌는 바람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요. 절대값의 변화가 생기지만 이쪽이 더 커지는데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요. 크기 자체는 누가 더 커지느냐? 바로 이쪽 방향이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나눈다? 뭐 생각하면 똑같은 결과가 우리 얻을 수 있죠. 곱하거나 나누는 거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자, 방정식에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 부등호 등식이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도요. 다른 건 안 바뀌어요. 언제만 바뀝니까? 바로 여기만 바뀝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언제냐? C가 바로 음수일 때, 음수를 양변에 똑같이 곱하거나 나눌 때만 원래의 부등식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부등호를 가지고 이제 부등식을 가지고 해를 찾아 나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등식의 성질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다음 시간 하겠지만 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조금 더 익힌다는 의미에서 기본 개념 문제, 개념 확인 문제 2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이겁니다.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시면요. 이게 어떤 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A 옆에 2를 곱한 것도 있고 5를 뺀 것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 2를 곱했을까요? 5를 먼저 뺐을까요? 자, 만약 5를 먼저 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A에서 5를 빼고 난 다음에 그리고 2를 곱했으면 이렇게 식이 써졌겠죠. 그래서 이게 5를 먼저 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가까이 있는 2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양변에 5를 뺐다.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 A가 B보다 작은데 양변에 똑같이 양수를 곱했습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가 않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5를 양변에 뺐어요. 양수를 뺀 건데 사실은 더하거나 빼는 건 양수, 음수 상관없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죠. 양변에 똑같은 걸 이렇게 뺐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1번은요. 이대로 그대로 부등호를 써주시면 돼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여기요. 7 빼기 A 이렇게 돼 있죠? 7 빼기 B 이렇게 돼 있죠? 자, 봤을 때 아까 저 부등식에서 어떤 변화를 먼저 일으켰을까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7이라는 수를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곱한 게 먼저. 자, 그러면 저기서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았는데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다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거기다가 양변에 7을 더했어요. 마이너스 A에다가도 7을 더하고 마이너스 B에다가도 7을 더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시면 그게 바로 얘죠. 같은 식이야. 자, 이번에 똑같은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요. 양수든 음수든 더하기를 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여기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자, 얘네들이 자리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7-A가 되는 거니까요. 7-B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3번은요. 부등호 방향 두 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호 방향을 정할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더하기를 먼저 했냐 곱하기를 먼저 했냐 이런 거 좀 구분하시고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 보시고 순서대로 밟아 나가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 기본 성질 응용하면요. 개념 확인 문제 이런 것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범위 찾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애초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 값의 범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를 물었어요. 자, 그럼 나는 x의 범위를 알고 있지만 요곳의 범위를 알고 싶어요. 아까 한 것처럼 옆에 곱하기를 먼저 해야죠. 마이너스 2를 곱한 걸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3을 한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 이 식의 값의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요 식에서요.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도 마이너스 2를 곱하고요. x에다가도 마이너스 2를 곱하고 3에다가도 마이너스 2를 곱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바뀌겠죠. 자, 요 방향 바뀌고요. 요 방향 바뀌고. 자, 등호는 방향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사실 이래야지만 흐름도 제대로 잡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 이게 안 되면요. 이상하죠. 이것이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말도 이상하잖아요.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맞다는 걸 더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요. 흐름을 싹 한번 바꿔보세요. 작은 걸 이쪽에다 쓰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큰 걸 오른쪽에다 쓰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 얘가요, 요렇게 되고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이쪽을 바라보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은 3을 더합니다. 자, 모든 것에, 모든 변에 다 3을 더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고요.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6에서 3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4에다가 3을 더하면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 값을 알아냈고요. 자, 이것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정수죠.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부터 해서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7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바로 6까지만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몇 개일까요? 자, 1부터 카운트하면 일단 여기 6개고요. 7, 8, 9,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자, 정답은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1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등식의 성질 때문에, 기본 성질 때문에 어떤 식의 값의 범위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수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저런 거고요. 그 범위를 말하라 라고 했으면 그냥 범위인 채로 두셨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뜻과 해, 그리고 기본 성질까지 알아봤고요. 요거 조금만 우리가 더 문제로 뛰어넘게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뛰어넘기. 자, 오늘도 우리가 아까 다룬 문제보다는 조금씩 더 난이도는 있지만 앞에 배운 것들을 우리가 개념으로 확 잡아보는 그런 문제 한 개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이제 부등식의 뜻을 알았고요.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는 좀 가벼운 것들을 우리가 세워봤다면 약간 우리가 무게감 있는 속도 문제, 속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으로 나타내기. 다른 문장을 부등식으로 바르게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이는요, 집에서 Akm 떨어진 도서관에 가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이제 문제, 우리 문장제 풀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는 거죠. A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Xkm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속력을 바꿨나 봐요. 나중에는 시속 3km로 걸어서 도서관에 도착한 시간이 1시간 30분 이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부등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점까지는요, 속력이 어떻게 됐냐면 시속 5km로 속력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느려졌나 봐요. 시속 3km로 그렇게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 요 구간은요, Xkm다라고 문제에서 말했고요. 나머지 우리 이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가 A였기 때문에 여기는요, 전체 A에서 얼마만큼? 앞에 X를 뺀 것만큼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킬로미터다. 이렇게 거리 잡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시간이면 시간으로 서로 식을 세우고요. 양변에 속력 같으면 속력이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시간 아니면 거리로 이제 식을 세웠었잖아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나머지는 따로따로 이제 구간에 따라 조건을 줬고요. 가장 결정적인 모양의 힌트가 바로 이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1시간 30분 이하입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조건으로 우리가 요 구간의 시간 더하기 요 구간의 시간은 그게 바로 1시간 30분 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전체적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말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구간의 시간. 그런데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방정식 때도 했지만 거시소. 자, 요것들 거리와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에서요. 만약에 시간이 바로 안 나와 있다면 속력과 거리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속력분의 거리로 알 수 있으니까요. 이 구간의 속력 얼마? 시속 5km라고 했고요. 이때 거리는 X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간은요. 바로 속력이 시속 3km였으니까 속력 분모에 적어주시고요. 거리는 A-X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쪽이죠. 여기가 지금 거리는 킬로미터고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이었거든요. 여기 시간, 1시간 이건 좋은데요. 이 분이 문제인 거죠. 자, 30분도 바로 시간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단위로 잘 맞춰주시면 돼요. 여긴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1과 사실은 뭐 이거 고치면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60분에 30분 해서 반 시간인 거잖아요. 2분의 1시간. 대분수를 쓰는 게 여러분 별로 이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많이 썼지만 그 중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60분에 얼마? 90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문제에 있는 모든 뜻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는 게 되겠고요. 뭐 때로는 여러분 이쪽을 약분을 해서 뭐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부등식이나 방정식으로 최초의 문제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세워보라라고 한다면 굳이 약분하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 단위를 고쳤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약분해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주시면 부등식으로 바르게 나타냈구나. 정답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등호를 넣었고요. 만약 미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등호를 또 빼주시면 되겠죠. 자,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해를 한번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x가 0 이상 4 이하의 정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음 부등식 중 해가 없는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x가 정수이기 때문에요. 0부터 시작해서 자, 요런 수들을 넣었을 때 단 하나라도 만족하면 해가 있는 건데요. 자, 이 5개 중에 뭘 넣어도 만족하지 않은 해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 0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자, 0. 그러면 2가 되죠. 2가 7보다 작기 때문에 벌써 0 하나만 넣어도 참인 게 있는 거죠. 얘는 해가 있는 거예요. 뭐 더 해볼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 0 넣어볼게요. 그러면 3만 남고요. 3은 6보다 이건 아니,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에서 포기할 수는 없고요.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하면 맨 끝으로 가는 거예요. 4로 한번 가보자. 그럼 4, 3, 12 더하기 3 해보면 15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 크죠? 그쵸? 벌써 또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넣을 때 여기 있는 경계선의 수들을 넣어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해가 있는 거니까. 자, 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8 남죠? 8이 0보다 크다? 참이죠. 해가 있어요. 하나씩만 확인해봐도 돼요. 자, 이거 0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이것도 확인됐어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떨까? 자, 0을 넣으면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거짓말이죠? 안 되겠다 싶어서 뒤를 다 가보는 4 한번 넣어볼까? 4 넣으면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13이 되어서 더 심각해져요. 더 절대값이 더 큰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3보다 크거나 같아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1, 2, 3도 마찬가지로 넣어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5개 수 중에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해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x가 0 이상이고 4 이하의 정수다라는 그런 좁은 범위의 어떤 수였기 때문에 넣어봤을 때 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또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가서 우리가 또 조금 더 부등식의 성질을 파악해보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아마 여러분이 예습한 친구들은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앞에 선생님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뭐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요건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5를 더했고 여기는 6을 더했죠. 그쵸? 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일단 양변에 똑같이 여기서 5를 한번 더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A 더하기 5하고 B 더하기 5하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6이라고 한다는 건 여기다가 얼마를 더 더한 거예요? 1을 더 더한 거죠? 근데 원래 큰데다가 1을 더 더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1번은요, 맞습니다. 항상 옳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일단 1만 한번 빼봅시다. 원래 있던 방정식에서, 부등식에서 A가 B보다 작았는데 똑같이 1을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근데 비교해보니까 여기는 이런데 여기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2를 더 뺐다는 거죠. 원래도 작은데 거기다 이만큼 더 뺐으니까요. 여전히 이건 더 작겠죠.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제 안 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 되는 예를 여러분이 막 찾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예를 반례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양수일 때는 좀 덜한데 여러분들 이게 더 커지는 거니까 반대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음수하고 음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초에 A가 분명히 B보다 작죠? 자, 요런 걸 만족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2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근데 여기다 5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근데 부등호 방향 여전히 얘가 더 크다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수를 넣게 되면 이 곱하기 같은 경우는요,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얼른 생각할 때는 여기는 작은 수를 곱하고 여기는 큰 수를 곱해서 마치 성립할 것 같지만 이 양수일 땐 그럴 수 있으나 음수 상황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누기를 했죠. 나누기를 했는데 작은 쪽은 좀 크게 나누고 얘는 좀 작게 나눈 다음에 3을 더했으니까 맞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도 선생님 반대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에 18을 한번 넣어보고요. B에 20 같은 걸 한번 넣어봐요. 선생님 여러 개 넣어보면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자, 여기 18을 넣으면요. 나누면 9가 되죠. 여기 20을 넣으면요. 나누면 5가 되잖아요. 5에다가 3밖에 안 더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이제 거짓말이죠. 안 되는 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은요, 여러분, 당연히 또 그런 건데, 일단 음수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것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하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자, 거기서 5를 뺀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A에 똑같이 이렇게 빼요. 그러면 부동호 방향 여기서는 안 변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 이렇게 해줘야지 마이너스 6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작은 쪽에다 더 빼주는 거니까 이 부동방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5번은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건 1번과 2번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 3번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신다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한번 깊이 있는 문제까지 한번 다루게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할 때 꼭 챙겨주세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난도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문제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이거는요, 수의 범위에 관한 건데요.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의 수입니다. 자, y도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의 수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것의 범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large a, 가장 작은 값을 small a라고 할 때 그 두 개의 곱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기 비교해 보시면서요. x랑 관련된 x분의 1이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범위를 찾아볼게요. 자, 근데 이제 x에서 x분의 1이 된다고 한다는 건 이 수들의 역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역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양수인 4 이상 6 이하인 그런 수들이잖아요. 당장 얘부터 역수를 취해보면 4분의 1이 되고요. 얘 역수 취하면 6분의 1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역수기 때문에, 양수에서 역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좀 예쁘게 작은 수부터 적어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6분의 1보다는 x분의 1이 크거나 같고요. 자,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 범위가 잡히는 겁니다. 자, y는요.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더할 겁니다. 자,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가운데는 이렇게 되는데 제일 작은 것들끼리 더해야 더한 것의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죠. 6분의 1 더하기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 4분의 1 더하기 8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통분해 볼까요? 6분의 6, 3, 18, 19. 자, 요거 그대로 오게 되고요. 자, 여기는 8, 4, 32에 3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이 바로 얘고요. 가장 작은 값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자, 둘이 곱하면요. 4분의 33 곱하기 6분의 19 이렇게 되어서 3으로 우리가 약분하게 되면 8분의 자, 4이기 8 그리고 11 곱하면 190에다가 다시 19 더하는 거니까요. 209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8분의 209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문제들까지 선생님이 오늘의 선생님의 팁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가장 깊이 있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1, 2, 3번 이렇게 보시면요. 특히 C가 음수일 때 곱하거나 나눌 때 바로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